자,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왜 예전만큼 광고 매출이 안 나올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 사실 요즘 이제 미팅을 다니면서 여러 거래처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광고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광고 매체 운영만으로도 매출이 잘 나는데 요즘 계속 눈에 띄게 매출이 떨어진다. 예전 같지 않다 광고 성과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 광고 성과가 잘 나오던 매체는 계속 떨어지고 안 나오던 매체는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서 마케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일반적인 대행사에서는 뭐 타겟팅 옵션을 바꾸자, 뭐 소재를 교체하자, 뭐 랜딩 페이지를 바꾸거나 뭐 신규 매체를 테스트해보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가져올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이 디지털 마케팅 이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원인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해. 자,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뭐 벌써 한 4, 5년 이상은 된 것 같고,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검색 광고는 거의 90년대부터 존재를 했어.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자체로 보면 한 20년 정도가 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DA 광고가 이제 본격화된 거는 뭐 10년 좀 더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니 뭐 이런 자동화되는 어떤 광고가 나오는 것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바야흐로 대퍼포먼스 마케팅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보급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웹보다는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야. 기존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런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가 론칭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각 주요 업종의 전환이 계속 활성화가 됐다는 거야. 항상 카테고리에 선두주자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유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로 진입을 했다. 지금 쿠팡, 네이버 쇼핑, 신세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거의 다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리고 배달앱 중에서도 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중에 하나는 무조건 스마트폰에 깔려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즉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경제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미국처럼 막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5억 명, 10억 명 이런 정도의 타겟 규모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고서는 고객들이 주요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에는 다 회원가입이 돼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한 흐름에서 볼 때 이제는 새로운 고객의 유치보다도 기존 고객의 재방문 또 재구매를 적절하게 터치를 해주는 일종의 CRM 마케팅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마케팅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TBCF, TBC 크리에이티브 중심으로 마케팅의 답을 풀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제 TV가 계속해서 미디어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디지털로 이제 판도가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야. 과거에는 측정되지 않았던 모든 마케팅 성과가 지금은 디지털 기반에서는 측정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었고, 그래서 신규 고객을 막 신나게 열심히 이제 유치를 4, 5년 동안 혹은 그 이상 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의 서비스에 하나씩은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규 고객에 대한 어떤 가망 고객 모집단이 조금 많이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잡아들인 그런 고객, 유치한 고객에 대한 고객 경험을 관리해주는 CRM 마케팅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CRM을 신경을 쓰면서 그 다음은 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이 물음표 부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미디어 커머스라고 불리우던 어떤 그 SNS 중심으로 했던 광고 시장이 요즘 많이 줄었잖아.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중저가 침대, 중저가 매트리스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보이질 않고 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단 말이야. 구매도 하고 싸니까 많이 이제 만족을 했겠지.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침대가 이제 재구매 주기가 길긴 하지만 재구매로서 이어졌냐? 좋은 평판으로 이어졌냐? 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침대 매트리스를 싸게 샀어. 한 2, 30만 원대에 샀는데 여기 너무 좋아. 다음에도 나 가성비 브랜드 이거 살 거야 라는 고객보다는 그래도 예전에 내가 쓰던 그래도 메이저 브랜드 제품이 좀 더 나았었던 것 같아 라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았었다는 거지. 그래서 잘 나가던 미디어 커머스 브랜드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고, 요즘에는 시몬스가 다시 마케팅 많이 하고 시몬스가 더 좋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고 익숙하게 알고 있던 브랜드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브랜딩을 한다,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게 무슨 돈이 되냐, 그거 뭐 실체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시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브랜드라는 키워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러면 끌리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 저는 뭐 서울대 나왔고요, UC 버클리 졸업을 했고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와, 이 사람 진짜 유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인간적인 호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완벽한 브랜드, 좋은 브랜드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즉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점이나 강점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동기,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사실은 그게 조금 더 부족해 보이더라도 보는 고객으로 하여금 공감대와 이제 지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브랜드나 기업에서는 자꾸 고객의 머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마케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앱에서 주말에 이제 샌드위치를 시키려고 리스트를 쭉 보다가 뭐 가게 3개가 있어.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매주마다 시켜봤는데 어떤 브랜드에서 재주문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맛이 엄청 뛰어나지 않는다면 작은 뭐 간식 하나, 작은 서비스 하나 챙겨준, 뭐 쪽지 하나 붙여준 그런 가게에 조금 더 정이 가는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 이성과 감성이 이렇게 공존해서 구매 결정,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파는 물건들은 다 비슷하단 말이야. 가격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거기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카테고리 하나를 찝어서 우리 뭐 신선식품이라도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브랜드 컨셉을 잡아서 우리는 유기농과 비건, 뭐 건강에 관련된 그런 제품 위주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가격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샌드위치 가게 이야기처럼 기본은 잘 지키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작은 이 니치한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광고를 해도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올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흐름, 그 속에서 어떤 변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다음 마케팅 모멘텀은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다뤄봤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